안녕하세요. 빛의 양자성에 대한 실험적 고찰 G12팀의 배현우, 이육재, 이유현, 황하민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양자역학 전반에 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재해석을 잠깐 종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양자역학 전반에 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재해석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으며 프란슨 타입 논-로컬 코렐레이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 설명에 앞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맞음입니다. 결맞음이란 주파수와 파형이 동일하고 위상 차이가 일정하여 간섭을 가능케 하는 파동의 이상적 속성을 말합니다. 관련 개념으로는 결맞음 길이와 결맞음 시간이 있습니다. 결맞음 길이란 단어 그대로 결맞음이 유지되는 길이를, 결맞음 시간은 결맞음이 유지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결맞으면 간섭무늬가 생기고 결이 어긋나면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 진행되는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비국소성입니다. 국소성의 원리는 고전역학의 기반이 되는 원리입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개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원리인데요. 비국소성은 바로 이 국소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아인슈타인 등이 EPR 역성에서 국소성의 원리를 제시하며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자 했던 만큼 비국소성은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핵심인 프란슨 타입 논-로컬 코렐레이션 또한 비국소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실험으로 양자역학의 비국소성을 보이는 실험입니다. 이때 프란슨 타입 논-로컬 코렐레이션은 넓게 보면 벨 이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벨은 EPR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고, 만약 EPR이 희망하는 실제적 물리량을 가지며 국소성의 원리를 만족하는 완전한 물리이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숨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숨은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는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벨은 얽힌 상태의 측정 결과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험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벨은 EPR과 같은 가정 아래 관찰자 A와 B에게 쏘아지는 어떤 얽힌 상태에 있는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자가 항상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A와 B의 상대적 각도 차이에 따른 전자의 스핀 측정 값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도차가 180도, 즉 반평의 차이라면 스핀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측정되고 평행한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를, 직교한다면 일치 확률은 절반이 되어 상관관계의 평균값은 0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은 평균적으로는 늘 같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상황을 바탕으로 고전역학이 만족해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본 뒤 가상의 관측 실험 C를 추가하면 그 부등식은 여기 PPT에 보이시는 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것이 벨 부등식이며 이를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CHSH 부등식으로 나타나면 상관관계의 최대값이 2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계산 과정을 거치면 결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결과의 기대값을 프사이라 하고 두 측정 각도의 차를 델타라고 둔 뒤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그 최대값은 2루트 2라는 좀 더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결과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각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여기에 보이시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0도에서 90도까지라는 특정 구간에서는 그래프의 그 양상이 다르며 자연스레 최대 최소값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란슨 타입 논-로컬 코렐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 요소에 관한 설명과 증명 유도입니다. 앞서 G11그룹에서 설명한 내용이 많아 약간 간략화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 스플리터입니다. 빔 스플리터의 반사와 투각 위상 조건을 처음 언급했던 논문은 Phase Shift Between the Transmitted and the Reflected Optical Fields of a Semi-Reflecting Glasses Mirror is Phi Qs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마이컬슨 간섭계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 BS 매트릭스를 도출해 갔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도식도가 마이컬슨 간섭계의 모습으로 거울과 반사율 50%의 빔 스플리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A에서 나가 A로 돌아간 것을 투가로 간주하고 A에서 나가 D로 간 것은 반사로 간주하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갔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각 투과 반사에 대한 위상을 계산한 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립하면 투과 위상차와 반사 위상차의 차이는 2분의 파이가 나와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BS 그 행렬의 일반에는 루트 2분의 1 I1이 나오게 되고요. 위상 조절기의 매트릭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GI 매트릭스입니다. 앞서 살펴본 BS와 위상 행렬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를 전개하면 두 아웃풋은 이렇게 코사인 형태로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 I4와 I3는 이 앞에 그림에서 출력되는 아웃풋 두 개를 뜻하고요. 이때 이 두 코사인 함수는 한쪽이 1이면 다른 쪽인 0이 서로 교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GI 실험을 직접 해서 실험적으로 확인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크린에 간섭무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PBS와 폴라리제이션을 이용해 한 경로만, 즉 한 전기장만을 형광시켜서 두 전기장이 직교하게 되면 간섭무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MGI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싱글 포톤에 대해서도 간섭무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스 타입 논 로컬 코렐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실험의 구도입니다. 한 소스로부터 비롯된 두 양자가 앨리스와 밥의 간섭계로 각각 향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간섭계는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소성의 원리를 따른다면, 즉 고전력학적이라면 두 간섭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의 상태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맞은 길이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보셨던 이 구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빔 스플리터에서 미럴까지, 그러니까 BS에서 M까지의 거리가 매우 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길이가 결맞은 길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곧 BS에서 갈라져서 진행한 두 양자가 아니라 아무튼 간 경로는 이제 결맞음이 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앨리스와 밥의 각각의 간섭계에서는 간섭무늬가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수식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IA와 IB, 그러니까 앨리스 간섭계에서 나타난 결과와 밥의 간섭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모두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으며 처음 인풋인 I0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평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MGI 실험에서 평광을 시키면은 이제 간섭무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프랑스 타입 논 로컬 코렐레이션에서도 평광을 시켜주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산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G2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앞선 그 G11 그룹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요. 이 G2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EA1이랑 EA2 그리고 EB1, EB2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면 총 16개의 항이 나오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놀랍게도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PPT를 보시면 G2의 계산 결과 코사인 함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간섭계 간 그 숄트에 해당하는 전기장, 즉 여기서 보시면 EAS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과 EBS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결이 맞고 EA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과 EB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결이 맞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비국소성입니다. 앨리스의 간섭계와 밥의 간섭계는 비국소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각각의 간섭계에서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간섭계의 결과에서는 결맞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간섭계를 합쳐 계산하면 간섭무늬를 예견하는 그런 수식적인 결과가 나오며 실험 결과 또한 간섭무늬를 보입니다. 이는 비국소적 관계에 있는 양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고 보이는 현상으로 이것이 바로 프랑스 타입 논 로컬 코렐레이션에서 나타나는 비국소성인 것입니다. 저희 연구는 벨 부등식에 포함되는 개념 실험 중 하나인 프랑스 타입 논 로컬 코렐레이션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양자의 이중성과 비국소성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학생들 소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바로 조교님도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과제를 하면서 그런 교양과학 서적이나 인터넷에서는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홈딥이나 프랑스 타입 논 로컬 코렐레이션, 뭐 비국소성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조교님이 직접 실험하고 그 실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접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현이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네, 제가 저도 그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책이나 인터넷으로 접해봐서 신기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 조교님과 직접 실험하는 걸 보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벨 부등식이나 홈딕 같은 새로운 개념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원래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은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은 양자역학에 대해 이해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배워갈수록 양자역학에 대해서 더 궁금해진 것도 많아지고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험을 직접 하지는 못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자역학의 기초부터 벨브등식까지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수록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지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G12 조교 김상배입니다. 이 양자얽힘 실험에서 입자 형태로 시작했지만 결과 데이터를 보면은 평강이나 위상 정보가 거론되니까 파동적 성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입자냐 파동이냐 처음에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코펜하겐 해석대로 상보성 원리랑 불확정성 원리를 잘 이해하면 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이번에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나 빔 스플리터를 직접 온라인 해보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여건상 비대면으로 실험 과정을 보여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학생분들께 감사하고 지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